농어군이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국민농업포럼 정명채 대표님의 농업회의소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정책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농업회의소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민의 소득 안정, 농업의 안정을 위해서 농지관리와 농가 소득 보장, 이것을 협치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협치의 대상이 농업회의소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농업회의소가 뭐냐? 농업회의소는 농민의 법적 기구입니다. 예, 법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헌법 123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123조 5항에 보면 국가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들의 자주적 발전과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죠. 중요한 거네요. 예, 이게 67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죠. 근데 67년 전에 이 헌법이 만들어질 때 상공인들은 안테나가 좋으니까 바로 이 법을 알아가지고 이 법에 근거해서 뭘 만들었어요? 상공회의소법을 만든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공회의소가 네. 법적 기구입니다. 근데 상공회의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중요한 조항이 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공인들과 관련되는 중요한 법, 제도, 정책 이런 거 만들 때는 반드시 상공회의소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농민은 그때 안테나도 없었고 저는 어려서 몰랐고 그 농민은 농업회의소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 농민이 법적 기구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들과 관련되는 법, 제도, 정책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1998년에 농업회의소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농업회의소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되는 것처럼 하다가 이게 중간에 무산이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 이후에 2010년에 다시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하자 네. 하는 그 안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해서 그 국회 상임위원회까지도 올라갔죠. 네. 그런데 그 후에 상임위를 통과 못하고 시효가 만료되면서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2019년에 2015년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이제 시도가 되면서 이 법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다가 다시 뭐 누가 또 새로운 법을 내놓으면서 법사위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회기 기간 동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통과돼야 되는데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제 다음 회기에는 분명히 통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농업회의소 입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것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회의소는 농업의 주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농업의 대의 기구고 예를 들면 농민국회죠. 농민국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오래되고 잘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농업회의소 회장을 뽑는 날을 제2의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농업회의소가 농지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관리 업무는 많으니까 공무원이 다 하는데 농지가 다른 걸로 넘어가고 없어지는 걸 막는
네. 그 기능만 이제 농업회의소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농지 전용을 체크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농업의 기본은 농지니까. 네네. 그래서 이 농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데서는 농업회의소가 농지를 지키는 대가로 농지세의 3분의 1을 아예 농업회의소가 걷어서 비용으로 쓰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동양권에도 이 농업회의소를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 뭐 미운이 고운이 그래도 우리보다 잘 나갑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참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벌써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농업회의소를 유럽에서 이렇게 벤치마킹하면서 네. 농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다 포인트를 둬가지고 시종촌 단위의 농업회의소 이름을 아예 농지위원회로 농지위원회 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게 도도부현으로 올라가면 농업회의소라 그럽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농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농지 관리는 농민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고 네. 농민 스스로 지키는 건 법적 조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생각에서 법적 조직인 농업회의소를 법제화시킨 거죠. 그게 헌법에 박혀 있는 겁니다. 네네. 이 헌법에 그런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회의소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 현재 30여 개 그 시군 네.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 도 단위로 2개 지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충남도 농업회의소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제주도가 도 농업회의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금년에도 농림부가 시범 사업지구를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림부도 이제 국제화 시대에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직인 농업회의소를 만들어서 국제화에 대응하고 농지도 지키고 농업 소득도 네. 지켜서 농민을 안정화 그렇죠. 수준으로 끌고 네. 가려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업회의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중요하군요. 예, 엄청나게 시급합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적 소득 네. 실현하려면 네네. 농업회의소 없이는 이 시행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 쿼타제 해야 되는데 쿼타제 정부는 못하죠. 농업회의소가 해야 됩니다. 짜고 네. 쳐야 됩니다. 엄청나게 시급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시급성을 모르고 있는 거 너무 답답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 입법화가 시급하다 하는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국회가 농민을 위해서라면 이 법부터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